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이죠. 제 S&P 500 투자일지 만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S&P 500만 투자하던 저의 ISA 계좌가 만기가 되어서 한번 이런 절세 계좌들,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들을 한번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절세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영상 템플릿이죠. 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이 100%를 연속 2년간 유지를 하면은 회사 월급이 없어도 어떻게 S&P 500 수익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로 잡아봤고요. 현재 그 달성률은 37.87%이고, 그래서 그 최종 금액이 5억 7천 정도가 되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의 자산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훨씬 많은 자산이 아파트,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회사를 다니기 싫고, 그렇다면은 이 85%에 해당하는 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그래서 S&P 500을 또 투자하는 식으로 그런 플랜 B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점선대로만 이것보다 상회하는 식으로 유지를 하면은 2030년쯤에는 제가 생각한 5억 7천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투자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정도, 총 수익금은 2천만 원이 좀 넘겠습니다. 그래서 ISA가 만기됐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저 ISA 계좌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타이거 미국 S&P 500하고 단기 금리에 투자하는 한 3%, 연에 한 3% 정도 이율을 내주는,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매수된 금액은 한 7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RP라고 하는 단기 환매부 채권에다가 매수를 해놨었고, 그것 또한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ISA 계좌는 9월 19일이 만기였고, 그 하루 지난 9월 20일 어제였죠. 금요일. 그때 전량 매도해서 지금 현재 계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ISA 계좌는 처음 만기를 겪어봐가지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만기가 지나면은 ISA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만기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이제 매도를 ISA를 직접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20일 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영업일째,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그 매도한 금액이 모두 입금이 될 거고, 그 이후에 ISA 계좌를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A 계좌를 사용할 때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데, 만기가 다가왔을 때 앞에 말했다시피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30일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해버리면은 그 ISA 계좌가 200만 원 비과세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초과 금액은 9.9% 저율 과세를 하잖아요. 이거 혜택을 못 받는 줄 알고 놀랬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매도를 했을 때 그런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SA 만기된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것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연금저축에다가 돈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곱하기 13.2%를 한 금액만큼 그 해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제가 한 3,800만 원 정도가 ISA 계좌에 모여 있었는데,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로 모두 불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에 이 돈을 출금을 할 때, 이번에 이체한 금액을 출금을 할 때,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네, 16.5% 분류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를 보면은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소득세를 24%,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6.4%를 떼게 되는데, 원래라면은. 근데 이 경우 개인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은 무려 10%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 찾아보다 보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ISA 계좌가 만기가 된 다음에 최대 3천만 원에 대해서 이거의 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알고알부로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게으른 개미라고 하는 그 문의 유튜브에서 댓글을 좀 살펴보다가 이런 게 보이는데, 읽어볼게요. ISA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넘길 때 3천만 원, 이거의 10%인 300을 세액공제 받는 거면은 묶이는 돈이 3천만 원이 아닌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넘겼다 치면은 5천만 원만 세금 없이 출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애매하다. 근데 누가 댓글 달아주셨어요.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만 묶이는 걸로 알고 있다. 300만 원 묶이는 걸 알고 있다. 또 다른 댓글도 이게 있어요. 다른 영상에 다른 댓글.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를 나눠서 관리를 한다. 저도 이걸 따르고 있는데,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3천만 원 납입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럼 나머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2,700만 원이 계좌에 포함되어 있단 말인데, 그걸 분리과세 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알고 하는 게 있는데,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여기서 발간한 그 세금 관련 리포트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 이거죠. ISA 만기 자금 중 예를 들어서 IRP로 이체를 하는 경우 3,900만 원이 총 됐어요. 그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IRP가 최대 900만 원까지 그 해에 세액공제가 되니까 플러스 300만 원에서 1,20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돈은 이후 연도의 납입 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연금 수령을 충족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게으른 개미님이 댓글 또 달아주신 걸 보면은 이분도 이렇게 물어봤죠? 못 빼는 거 아닌가요? 했을 때 이분께서 세액공제 대상인 300만 원만 못 빼고 나머지 2,700만 원은 다음 해, 당해는 안 되고 다음 해 찾을 수 있다. 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세계좌 활용 로직을 이전에도 제 영상의 마지막 장에 정리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좀 더 보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모든 계좌를 다 씁니다.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미국 직투 이렇게 쓰고 있고, 추가로 이제 나중에 만 55세가 넘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자금들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인출될 거고, 이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돈을 다 인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퇴직연금, DC형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금액이죠. 이거가 인출이 되고, 그 다음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 그 다음은 이제 투자에서 얻은 수익,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순으로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ISA 만기 후 저는 이제 어떻게 연금저축 계좌를 구분해서 두 개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은, 먼저 삼성증권에다가 연금저축 계좌를 또 개설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ISA 만기된 자금을 넣는 거고, 그 다음 미래에셋에 있는 거는 이거는 쭉 모아가는 그런 연금저축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그 투자하는 돈이죠. 나머지 IRP는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있는 퇴직연금, 이건 300만 원 매년 한도를 채우고 있고요. 그 외에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 한국투자증권의 DC형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뜻은 없어요. 그냥 어떤 자금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ISA 계좌에서 만기돼가지고 자금을 넣는 계좌는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MLB 파크라고 엠팍이라고도 부르죠. 그 포털에 최근에 재밌는 흥미로운 글이 올라와 가지고 캡처해 봤는데 제목은 이거예요. 연금저축 펀드는 20대, 30대들에게 호불호가 정말 심하다. 네, 여기서 호에 좋아하는 것에 대한 거는 좀 제쳐두고 불호인 경우에 대해서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연금저축 펀드는 쓰레기다,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분은 생각하셨는데, 첫 번째, 55세 이후에 받는 거라서 20년, 30년 뒤는 너무 먼 미래라서 지금처럼 혜택 주는 거 다 줄여버리거나 없앨 것 같다. 혹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박살내는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도 개인 자산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강제로 삥을 뜯거나 뺏어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 거기 이제 밑에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은 넣지 않는 사람도 논리죠. 세액공제 혜택이 아무리 커도 돈이 장기로 묶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살다 보면 큰 돈 쓸 곳이 얼마나 생기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보자면은, 이게 사람의 본능상 원시대부터 그 이제 야생에서 살 때 사람이 언제 동물한 잡아먹을지 아니면 뭐 절벽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일에만 집중해서 사야 하는 그런 본능이 강한데, 장기적인 계획을 원래가 세우기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많이 현대화가 됐고 더 이상 야생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대 이후, 60대 이후, 70대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미리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시의 본능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연금저축, IRP, ISA 같은 거 운영하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뭐 큰 돈이 묶이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라는 걸 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게다가 늙어서, 젊었을 때 빼고 늙어서는 돈 벌 것도 마땅치가 않고 이때 가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은 그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젊어서는 벌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돈에 대한, 모아놓지 않은 돈에 대한 문제가 덜하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연금저축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무슨 말로 추천을 해도 주변에서 돌아오는 말들은, 그러니까 이거 돈이 장기적으로 묶이는 거잖아 입니다. 이분께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사실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타인들에 대해서 이 장점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장기적으로 묶이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본인이 단기로 뭐 투자해가지고 뭐 단타를 치든 뭐 해가지고 스포츠 토토를 하든 이래서 돈을 벌 수 있다, 단기로 돈을 투자해서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착각이고, 이거를 일찍 깨우치고 우량자산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결국에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염세적인, 망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뭘 해도 장투는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될 것이고, 주식은 당연히 더더욱이나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망할 거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인 거죠. 댓글들을 좀 몇 개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당장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지만, 몇십 년 후 연금을 탈 때쯤 되면은 세법도 바뀌고 개인연금 회사들이 그때까지 존속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은 이 방법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포트폴리오를 바꿀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동조하시는 댓글도 있죠. 나라의 세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세금 묶어둬서 환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정부는 뭐 하여튼 늘 더 돈 모을 궁리를 하니 세법 등 의무는 더 앞으로 팍팍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나중에 뭐 순순히 이걸 줄지가 두렵다. 부동산 정책도 속박 뒤집듯이 하고 공무원 연금 같은 것도 국민연금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국민연금도 망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득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할 때 소득세를 깎아주지 않았느냐,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결국엔 돈 다 뜯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을 건데 뭐하러 힘들게 살아가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여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한 방이면 미사일 한 방이면 아파트 무너지고 우린 다 죽을 텐데 내 집 마련하려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가 요즘에 온난화로 폭염을 많이 고통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어차피 인류는 멸종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서 뭐 애를 낳고 이런 거는 왜 할까요? 어차피 망할 건데 대충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저도 연금에 대한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 생각하고 법도 세제 혜택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굳이 저는 삶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댓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S&P 그 연금저축 ISA, IRP로 절세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재산이 어쨌든 열심히 모아놓으면은 저처럼 뭐 1년에 넣을 수 있는 3,800만 원을 한도를 넘겨서 넣는 경우에 시간이 이제 쭉 흐르면 성실하게 정년까지 다닌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재산이 저렇게나 이제 은퇴할 때 많은데 세금을 당연히 내는 게 공정하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절세 혜택 개인별로 노후 빈곤이 심각하니까 노후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공정하게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공정하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 1억 같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금액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강하게 부과해가지고 뜯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건강보험료도 크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연금저축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장 돈이 묶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 개념에서 저는 건보료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국회의원실에 자료 제출을 하고 민원까지 이제 내시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게끔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바라보기에 2년 이내에 연금저축 IRP에도 건보료가 세게 부과될 것이다. 보신다네요.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S&P 500을 절세 계좌로 장기로는 모아가되 저는 이제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까지 미래로 미뤄가면서까지 모을 필요는 없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는 이제 애견되어 있죠. 현실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갖고 있는 그 연금에 대해서 세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현실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적절하게 소비를 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더 내게 될 세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억울한 감정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아끼고 일군 자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세금을 더 강하게 부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왔을 때 제가 만약에 너무 아끼고 안 하고 참으면서 했다 모은 돈을 이렇게 뺏긴다 그러면 세금으로 배가 아프겠죠? 그런 감정이 덜하도록 적당히 쓰는 그런 생활 패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저희 한 주간의 S&P 500 퍼포먼스를 볼 건데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늘어났고요. 투자 수익은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뭐 지나가고요. 특이하게 ISA가 이제 만기 해지를 위해서 전량 매도를 했고 당연히 익절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금이 입금되고 ISA 새롭게 가입을 하면은 그때 다시
332주 이렇게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예수금이 ISA 계좌에서 S&P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도해서 39% 늘어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영상에서 마지막 장에 보여드리던 저의 절세 효과를 누리는 S&P 500 투자 로직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